당을 끊으면 인생이 바뀐다. 186. 이라크 연구자에 따르면 당을 많이 섭취할수록 단맛을 덜 느끼게 되고 단맛을 덜 느낄수록 더 많은 당을 섭취한다고 한다. 이라크인들은 달콤한 차를 통해서 당을 섭취하는 문화가 있다. 연구원들은 비험자들에게 설탕의 농도를 점진적으로 늘린 달콤한 차를 주었다. 시골 지역에서는 달콤한 차를 원하는 사람이 0.3%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도시에 지낸 실험 참가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단맛이 가장 강한 차를 선호했다. 단맛에 취했다. 도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를수록 더 많은 설탕을 원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단맛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다. 필자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결과로 내 면역 체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1년 넘게 제대로 걷지도 운동도 하지 못했다. 결국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금씩 설탕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캐러멜 소스를 4분의 1컵에서 8분의 1컵으로 줄이고 그 뒤에는 1에서 2스푼만 넣었다. 몇 달이 지나자 무릎이 서서히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설탕을 줄였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캐러멜 소스를 깜빡하고 챙기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커피에 크림과 우유만 넣어서 마셔야 했다. 그리고 알았다. 커피 맛이 충분히 좋다는 사실을. 그동안 캐러멜 소스를 얼마나 탐닉했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설탕과의 이별은 시작이 되었다. 그때부터 당 정도가 높여서 허우적대는 환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에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았다. 탄산 음료와 과일 주스도 이별했다. 사탕과 과자도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고탄수화물 식품을 완전히 끊었다. 이별 뒤에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허리 뱃살이 7kg이나 빠졌다. 지금은 당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졌고 입맛은 활기를 되찾았다. 우유와 크림 그리고 생채소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 과거와 먹는 양은 동일하지만 체중은 줄었고 공복감도 잘 느끼지 않았다. 체중 감량이 이토록 쉽다니. 마약 중독자들은 굳이 마약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마약이 자신들을 찾아다닌다는 의미다. 설탕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식탁에서 당을 줄이려고 애쓸수록 감미료 제조업자들은 더 많은 당을 제품에 몰래 집에 넣는다. 저지방 공풍이 건강과 동일시되면서 많은 음식이 저지방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당에 가면을 쓰고 있는 당분의 얼굴을 보면 아가베 시럽, 사탕수당, 저자당, 갈락토스, 푸스코바도, 사탕, 무당, 덱스트로스, 크로스, 글루코스 등등등등 락토스. 아유, 넘어가세요.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당 속에 절여서 살고 있다. 하루 탄수화물 100g을 유지하자. 예? 우리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나면 도파민이 흥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슈거 하이. 달콤한 파스타와 국수를 먹을 때 건강에 나쁜 것을 치술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파스타와 국수는 단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말 분자들은 바로 당이며 일단 몸에 들어오면 해를 끼친다. 녹말 자체는 사슬에 묶인 죄인같이 긴 분자 상태에서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녹말이 소화를 통해서 분해되면 당으로 전환된다. 앉은 자리에서 파스타와 국수를 한 접시 해치웠다면 본질적으로 설탕 한 접시를 먹은 셈이다. 당을 먹든 녹말을 먹든 몸은 결국 당으로 인식한다. 밥빵, 면과 같은 식품은 설탕통과 마찬가지다. 스파게티 1인분 198g은 콜라겐 4개 들어있는 당과 동일하다. 물론 곡물에는 소량과의 또 단백질과 무기질이 들어있지만 밀가루와 백미는 영양소가 거의 없다.
쌀과 빵의 색깔이 흰색이든 갈색이든 상관없다. 복합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먹고 있는 것은 분명 당이다. 예를 들어 발화곡물로 만든 빵 한 조각은 70kcal이고 일반 밀로 만든 빵 한 조각은 110kcal이다. 그 이유는 씨앗에서 싹이 트는 동안에 녹말이 영양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씨앗은 발화를 통해서 녹말을 영양소로 전환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난 식품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유독 신경이 쓰이는 거대 영양소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더 민칼로리 식품으로 상점 매대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당뇨병을 앓는 환자나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루 탄수화물 총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유한다. 하루 탄수화물 100g은 파스타 작은 접시, 식빵, 빵은 8조각, 또 쌀밥 한 공기 반 수준이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탄수화물 섭취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1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또 다른 정리한 당 공급원은 달콤한 과일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는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마치 과일과 채소가 동일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두 식품은 완전히 다르다. 채소의 영양소는 과일보다도 에너지 전환율이 높다. 야생 블루베리처럼 영양소 함유량이 풍부한 과일도 당으로 가득 차 있다. 감귤류를 먹으면 약간의 영양소와 함께 당을 잔뜩 섭취하는 셈이다. 과일은 사탕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천연적인 대안일 뿐이다. 과일을 제한해서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과일은 천연당이라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당은 천연적이다. 사탕수수도 천연적이고 액상과당의 원료인 옥수수도 천연적이다. 과일 속 당과 액상과당 속 당의 차이점은 전자는 원재료 속에 있고 후자는 원재료를 정제해서 다른 영양소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과일이 설탕보다 더 좋다.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섬유소 무기질 타닌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다. 그렇다고 열광할 일은 아니다. 현대의 과일은 과거 과일보다도 너무 달기 때문이다. 달콤한 것을 원하니까. 과일 애호가들은 또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과당이 간을 지방 저장 모드로 만든다는 것이다.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기보다는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말이다. 액상과당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는 지방간 증가의 중요 원인이기도 하다. 분명 과일은 씨앗 기름과 가공식품보다도 훨씬 좋다. 단 혈당 불균형을 겪고 있는 사람은 과일 섭취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적당한 수준에서 먹기를 바란다. 과일만 먹는 채식주의자를 프루테리언이라고 부른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 이유는 성질을 비롯해서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인류가 과일을 주로 먹는 영장류였다는 것이다. 기억할 것이 있다.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는 과일과 더불어서 나무 껍질, 곤충, 견과류를 먹는 잡식동물이다. 특히 침팬지의 경우는 몸집이 작은 원숭이 사냥을 즐긴다. 고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과일을 먹는 동물들의 소화기관은 발열을 통해서 단순 영양소를 복합 영양소로 전환한다. 인간에 비해서 과일에서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은 혈액 속에서 많은 당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장류의 소화관은 세균, 효모, 미생물을 통해서 탄수화물, 비타민, 아미노산 필수 영양소를 발효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활생균들은 당이 풍부한 과일을 필수 영양소로 발효시킨다. 이 과정은 초식동물이 섬유질을 풍부한 영양소로 발효시킬 때와 아주 비슷하다. 인간의 소화관이 영장류의 소화관처럼 설계되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장이 훨씬 더 길어져야 하며 고릴라처럼 거대한 배를 안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녀는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운전 중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차는 길을 벗어나서 도랑에 빠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경과 의사는 발작 증세라고 진단하고 향발작제를 처방했다. 약물의 부작용을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왔다. 결국 그녀는 내 진료소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를 괴롭혔던 저혈당의 원인은 뭘까? 그녀의 가방 안에 범인이 있었다. 그녀는 수년 동안의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당에 의존했다. 과도한 당으로 인해서 췌장은 과도한 노동에 지쳤으며 혈당 반응 속도도 느려졌다. 과도한 당 때문에 도리어 세포의 포도당이 부족해지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그녀의 몸은 부족한 포도당 때문에 부신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부신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아드레날린은 간에 포도당을 분비하라고 지시한다. 이때 아드레날린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불안, 떨림, 메스꺼움 같은 증세를 일으킨다. 그녀의 상태는 당장 항발작제를 끊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 탈반을 제시했다.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권유했다. 동시에 약의 복용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꾸준히 혈당 수치를 확인했다. 달콤함을 좋아하는 입맛 때문에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저탄수화물 식단 권고를 꾸준히 지켰다. 결국 그녀는 저혈당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만약에 과거와 같은 식사 습관을 유지했다면 어떤 약물 처방도 저혈당 증상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를 쓰레기통에 쳐넣어라. 아까워하지 마라. 과도한 당은 질병의 원인일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수술대에 비해서 고통받게 만든다. 의료계는 사람들이 건강하면 수입을 잃는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야 한다. 병원과 제약산업의 흥망성쇠는 당신의 입에 넣는 음식에 달려있다. 이제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행위를 그만하자. 발기부전, 남성을 잃을 수는 없어요. 게리는 스킨 스쿠버 강사다.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고도 하와이 바닷속을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는 전혀 몰랐다. 그는 응급실로 직행했다. 하지만 응급실 의사는 어떤 진단도 내리지 않았다. 그가 너무도 멀쩡했기 때문이다. 의사는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지시했고 모든 수치는 정상 판정이 나왔다. 응급실 의사는 만약을 위해서 심장병 전문의를 소개했다. 심장병 전문의는 정밀 검사를 권유했고 그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진료실을 나왔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내 진료실을 찾았다.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검진 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이 있었다. 바로 공복 혈당 수치였다. 공복 혈당치는 92였다. 일반적으로는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수치. 나는 진료 중에서 계리어발 뒤꿈치를 살펴봤고 굳은 살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험상 혈당 수치가 높은 환자는 발 뒤꿈치에 건조한 굳은 살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생긴다. 게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슴 두근거림 증상을 의학 용어로는 심계항진이라고 부른다. 심계항진은 심장운동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인데 경험에 따르면 당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발작 장애와 마찬가지로 당으로 인해서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면서 신경을 자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가 당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아침에 달콤한 시리얼을 먹고 오전 업무를 보면서 초콜릿 스니커즈 바를 먹었다. 점심에는 샌드위치를 먹고 오래지 않아서 스니커즈 바를 하나 더 먹었다. 과일 주스와 탄산 음료도 즐겨 마셨다. 그는 오랜 시간 매일 이런 음식을 먹어왔다. 그 결과로 39살의 심한 심계항진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게리에게 지금의 이상 증상을 피하고 싶으면 당 섭취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복혈당이 높은 것은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호르몬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전조라고 경고했다. 혈관 내벽세포가 망가지면 혈관이 팽창하지 못하고 혈액으로 채우지 못한다. 바로 발기부전에 이르는 과정이다. 게으르는 남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먼저 2주 동안 설탕을 비롯한 탄수화물과 완전히 결별하기로 했다. 2주 후에 온갖 증세가 개선되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달콤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얻었고 가슴 두근거림은 과거의 추억이 되었다. 그는 심장 수술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만약에 정밀 검진을 받았다면 심장병 위험 환자 리스트에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리스트에 올라가는 순간 의료계의 미로에 빠질 수 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복잡한 미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슬픈 현실이다. 슬픈 현실이다.